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하는 시간 2022학년도 조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 금방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는 거죠. 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지나는 점이 아니다. 대입해서 만족하지 않는 것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아이쿠 1번부터 답이 되는 것 같죠. 대입하게 되면 4, 9, 13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원에 있는 점이 아닌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 방정식 구해가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두 집합이 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 2는 똑같이 있으니까 당연히 같아지겠고요. 그렇다면은 아이고 1 부분들이 없으니까 1이 B가 돼야 되겠고 A는 3이 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짝을 좀 잘 맞추면 금방 처리 가능해서 2를 좀 더하게 해달라 4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두 집합이 같습니다. 구성하는 원소가 같습니다. 라는 뜻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 실수하지 말고 꼼꼼하게 좀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12i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을 때 조건을 좀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의 원소 개수를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2x 플러스 3이 13보다 적다. 그러면 2x는 10보다 적다. 그러면 x는 5보다 적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5보다 작은 자연수는 몇 개가 있느냐? 1, 2, 3, 4, 4개가 있습니다. 라고 답해갈 수 있는 역시 기본적인 항목들 진리집합의 의미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 X축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 무슨 부호가 바뀌죠? Y부호가 바뀌는 거죠. Y부호 부를 탁 바꿔가지고 딱 써가면 되겠습니다. 잘 바꿨죠? 플러스 2능력 만들었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구하라. 아이고 이거 만들면 그냥 곧바로 답인가요?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도형 대칭 이동의 가장 기본이죠. X축 대칭 이동하면 Y부호, Y축 대칭하면 X부호,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부호 바뀌고 이런 기본적인 틀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더니 다음은 뭔가 일치하겠습니다. 원은 평행이동했을 하거나 대칭 이동했을 때 반지름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3 해서 중심 좌표만 열심히 잘 조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P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Q 해주면 되는가요? 이렇게 좀 열심히 평행이동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0,0 중심이 돼야 되겠다 해주면 이렇게 좀 결과가 좀 같아지면 되는 거죠. 0,0 이렇게 처리해서 그렇게 되면 P 값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Q 값은 그러면 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럴 때 이제 둘의 값을 좀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원 부분들은 중심의 변화만 살펴가면 된다. 중심 변화 이런 부분들 풀이 이제 키포인트 되가는 수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중심 잡으면 구해서 처리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센스 있게 대처간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거짓인 명제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맞는 말이죠. 이거 모든 어떤 좀 물어보는 거네요. 모든은 말 그대로 모든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어떤 실수 x가 되면 만족하는 숫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죠. 주어진 식 부분들은 아이쿠 플러스 4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참여돼가는 그런 내용. 모든 실수 x는 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절대값 해주면 0보다 큰 거 맞죠. 그러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분들은 아이쿠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 제곱은 x 이렇게 풀려가는 거니까 어떤 x가 좀 존재하는 거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성립 안 한다야 되는데 아이고 x 값이 1이면 1 되는 거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은 어긋나는 거니까 정답은 좀 5번이 되겠죠. 모든의 의미와 어떤의 의미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말 그대로 모든 그런 문제 모든 원소 자체가 이제 다 성립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그러면 성립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뜻 정확하게 좀 알고 있는지 의미를 파악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x값이 2보다 클 때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문자가 좀 역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좀 역수가 되면 이렇게 분모에 있는 부분들하고 이 부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좀 똑같아지게 만들어가는 것이 일단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니까 빼기를 하고 나중에 더하기를 해서 완벽하게 문자들이 역수관계에 나오도록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x값이 2보다 크다는 얘기는 주어진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양수란 뜻이 되겠고요. 그렇게 됐을 때 문자 역수관계 있고 최소값 이 부분들이 이제 산술기하 평균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야 되겠죠. 둘을 좀 곱하게 해주면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들
됐습니까? 4에다가 2 더하기해서 정답은 6입니다라고 최소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산술기압 평균 뭐 힌트 되는 요소가 상당히 좀 적죠. 뭐 양수라는 조건들, 그다음에 합곱 상태.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역수관계가 되면 곱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곱하면 1입니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수관계에 있으면 이런 것은 곱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좀 해서 합과 곱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좀 판단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출제빈들은 뭐 너무너무나 높은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원 위의 두 점에서의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 오늘 좀 대략 이렇게 좀 그었을 때 좌표 자체가 뭐 대칭 구조로 되어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형태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러면 그곳에서 뭐 접선들을 이렇게 좀 그어가면 되죠. 뭐 한쪽만 좀 잘 정확하게 잘 그어가면 되겠습니다. 원 위의 점 1, 루트 3에 있어서의 접선 방식 아십니까? 물어봤는데요. 뭐 x1 x 더하기 y1 y는 이퀄 r제곱 이런 형태의 패턴들 학습이 좀 되어 있는지 점검해 가는 거죠. 이 부분들이 안 돼 있다면 중심 딱 연결해 주면은 뭐 이게 기울기 구해서 수직하고 뭐 1, 루트 3 이렇게 지나는 직선 해서 구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 좀 얼마나 좀 잘 돼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주겠죠. 이렇게 좀 구해갔습니다. y에다가 0을 좀 대입하게 되면 x 절편이 4라는 사실 좀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x에다 0 대입하면 y 값은 루트 3분의 4 해서 y 절편도 알 수 있겠습니다. 서로 뭐 대칭 모양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요. 직선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의 2배에서 8 만들고 루트 3분의 4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루트 3분의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유리화 해가지고요 3분의 16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을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접선 방정식 아느냐 이런 관점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게 자신 있게 좀 학습 잘 진행해 둬야 되겠습니다. 직선을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이동한 직선이 그 다음에 이차함수와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차함수 자체가 좀 이렇게 꼭지점이 5쯤 되어 있겠고요. 기울기 이런 부분들 평이동에 가서 이제 쭉 더 만나면 되는 거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계속 만나게 되는 거니까 만난다 이런 형태 알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5하고 평행이동한 2x 플러스 k 이렇게 좀 써놓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k 이꼴 제로 만들고 그냥 뭐 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뭐 판별식 좀 살펴가면 되겠죠. 4분의 1을 쓰게 되면 5 마이너스 k 한 부분도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k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k 값은 뭐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의 최소값은 당연히 4. 접할 때 부분이 되겠죠. 접할 때 부분들이 4가 되겠고 좀 더 크게 되면 뭐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직선 y는 x 위에 한 점 p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점이 있고요. 거리 합이 최소가 된다. 거리 최소값을 위해서 이제 저걸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뭐 대략적인 판단하게 되면 y는 x 직선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2,1이란 점, 6,3이란 점 있는데 거리 합 최소를 물어보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점을 좀 대칭 이동해가지고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제 이 거리가 좀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거리가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뭐 최소가 되려면 직선 거리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A점을 대칭 이동했으면 이게 좀 y는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 되는 거죠. 대칭 이동하게 되면 x좌표 y좌표가 바뀌니까요. 1,1 놓고 프라임 좌표 그 다음에 B점 좌표는 뭐 6,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이 둘의 이제 직선 거리를 구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L제곱을 구하게 되면 5제곱 그 다음에 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가 나니까 정답 26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대칭 이동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응용 문제도 있고 그런 거니까 가장 기본 이론 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대칭해서 좌표 만들어 놓고 직선 거리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가장 최소값이 되겠다. 이런 이론 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어느 학교 100명을 대상으로 책 A, B를 읽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100명 대상으로 온다고 했죠. A를 읽은 사람, 어느 책도 읽지 않은 사람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은 21명이면 A 합 B
를 구해가야 되면 이제 79다 이런 얘기죠. 79다 이런 뜻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 물론 A 개수는 이제 36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B를 읽은 사람 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최소가 되려면 뭐 합집합이 교집합이 안 생기면 되죠. 교집합이 없으면 알겠습니다. 그럼 79에서 36을 딱 빼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43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43 이렇게. 이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B를 읽은 학생들이 가장 적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B 부분들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B 집합 안에 A 집합 부분들이 있고 B 집합 안에 B가 이렇게 좀 A가 좀 이렇게 좀 포함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이 그러면 최대가 되게 되면 얼마가 되죠? 79죠. 79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최대값.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최소값. 이건 뭐 벤 다이어그램 그리게 되면 딱 나눠서 아이고 B집합이 더 큰데 A집합, B집합에서 이제 36, 43 이렇게 좀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 이게 뭐 최소가 되는 거죠. 뭐 최소값, 그럼 최대값. 뭐 합집합이 뭐 79니까 B집합이 커서 합집합이 되면 되는 내용이니까 최대값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지는 어떤 상황에서 최대 최소가 되는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약간 좀 개념 설정해가는 부분들이 이제 핵심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면 43하고 79를 더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22가 되는 거예요. 12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선적으로 뭐 이렇게 뭐 어느 책도 읽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합집합의 개수를 좀 구해놓는 부분들, 그 다음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B집합이 언제 제일 커질 수 있는지 조사해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중심이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런 얘기죠. 원의 반지름을 구해달라. 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런 원들을 구하게 되면요, 중심 좌표 부분들이 이렇게 y는 이퀄 x 뭐 이런 부분이 있게 되겠죠. 근데 2, 4, 4분면에 있게 될 때 이제 y는 이퀄 마이너스 x 이런 부분들의 중심이 있다. 이런 걸 좀 이용해서 구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직선이 2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구해가는 직선이죠. y는 이퀄 2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런 직선인데, 아이고 식을 좀 딴 데 써야 되겠군요.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된 직선인데, 이 부분들하고 우리가 좀 풀어야 될 부분 것을 좀 이제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y는 이퀄 x 이렇게 해서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y는 이퀄 마이너스 x, y는 이퀄 x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원 자체는 뭐 두 종류 정도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3, 4분면 부분에서 이런 형태로 좀 만들 수도 있고, 4, 4분면 부분에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뜻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좌표 자체를 원이 갖고 있는 성질,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갖고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y는 이퀄 2x 플러스 1하고, 그럼 y는 이퀄 x하고 교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2x 플러스 1은 이퀄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반지름은 당연히 1이 되겠죠. 반지름 1입니다.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y는 2x 플러스 1하고 y는 마이너스 x하고, 그러면은 뭐 2x 플러스 1은 이퀄 마이너스 x 처리되게 되면 3x는 이퀄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또 x 값은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해서 되는 거니까 반지름 자체는 3분의 1, 아까는 뭐 1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원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두 개의 원 반지름의 합이다 이런 얘기죠. 일단 얘기는 뭐 3분의 4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이용했죠. y는 이퀄 x, y는 이퀄 마이너스 x, 이곳에는 뭐 이렇게 좀 원이 있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중심 좌표를 주체하는 그런 직선들 이용해가지고 중심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상황 부분들을 이해시켜 드렸으니까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서요, 효율적인 풀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좋은 거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실수 x에 대해서 세 조건 p, q, r 주어져 있습니다. 참인 명집을 골라달라 이런 얘기인데, 명제의 참고지는 집합의 포함관계를 조사하는 게 가장 확실하죠. p 명제는 마이너스 4 플러스 4 해서 범위 표시를 싹 해가면 되겠고요. 진리집합 p가 되겠고, q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q를 해주면 이제 색칠을 싹 해가지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해서 표시해가는 것이 Q명제가 되겠고, R은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런 형태로 처리되가는 것이 R명제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이 되겠습니다. 집합 포함관계를 좀 봐가면서 좀 답을 해가면 되겠죠. 뭐 기억을 물어보게 되면 이럴 때는 뭐 대우를 이용해서 Q이면 P입니다 라고 좀 처리해주는 거니까, Q집합이 P집합이 쏙 들어갑니까? 이렇게 좀 질문 던진 거죠. 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니은은 Q가 R에 포함됩니까? 물어봤는데 Q가 이쪽 아래 들어가느냐 물어봤는데 이거 마이너스 2 플러스가 이 안쪽에 싹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R 집합이 나피 이렇게 돼 있는데 나피 구해가는 게 좀 불편하면요. 디귿은 P이면 R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게 좀 성립합니까? 물어보면 되죠. 왜냐면 P 부분들 이렇게 집합이 딱 만들어져 있는데 나피 만들기가 좀 불편한 거니까. 대신 뭐 R 집합이면 R의 여집합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라는 형태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와, 근데 이제 뭐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부분들이 이게 쑥 포함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좀 안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맞는 이론들은 기억 니은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명제의 참 거짓 혹은 뭐 간혹가다 필요 충분 조건 이런 내용들 풀이를 진행할 때 뭐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풀어가는 방법이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가면서 학습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PQ 나와 있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 해주면 진리집합 PQ를 따질 때 같은 집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주어진 부분들은 또 아니다 돼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대우 형태를 좀 통해 가지고요. not Q는 그다음에 뭐 not P이기 위한 뭐 이런 형태로 보면 되는 거니까 결국 뭐 not Q 집합하고 not P 집합이 같습니다라고 해서 X는 A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하고 A-2 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는 0 이렇게 나온 집합이 서로 어떻습니다. 같습니다라는 부분들 좀 이해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앞쪽 부분들의 뭐 Q 집합은 뭐 더 이상 손댈 게 없는데 이 앞쪽 부분들은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최고차의 문자에 있을 때 이런 부분이 항상 함정처럼 존재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 신경 써야 되죠. 가령 A 값이 2다라고 처리되게 되면 주어진 식은 좀 어떻게 들어온가요? A 값이 2다라고 되면 2 집어넣으면 최고차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뭐 이 부분들이 이제 공통이 처리되는 그러니까 2의 x-1은 그 채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2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A 값이 2다 그러면 집합이 되겠고 또 똑같은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립하는 거니까 A 값 2라는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답에다가 좀 이렇게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쓰면 되겠고요. A 값이 2가 아닐 때 아니다라고 됐을 때 이제 2차식이 돼가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반드시 이제 근이 좀 있어야 되면서 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중근이라는 형태가 좀 돼야 되는 그런 항목인데요. 그래서 뭐 그냥 좀 대입을 좀 해가면 그냥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대입을 쭉 이렇게 해서 그립니다라고 그러니까 대입해 주게 되면 A-2에 A의 제곱에다가 또 A 제곱도 되겠고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전부 A 공통에다가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는가요? 아이고 여기가 A에 A-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군요. 그러면 A에 A-2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A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되면 이제 A 값이 0하고 A 값이 2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A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결과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자, 이제 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문제 또 대입을 해봐서 또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A 값이 문제에서 0이 되게 되면 주어진 식은 좀 어떻게 됐습니까? A 값이 0이 되면 또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A 값이 0이 되게 되면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 는영 해야 되니까 근이 0 되는 거니까 앞에도 근이 오죠. 이거면 똑같이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2는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빼버리고 A 값이 좀 마이너스 1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1 되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3x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3x에 x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해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죠? 0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 두 개가 되고 좌측 집합은 하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에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입해서 성립은 하지만 그래서 대입해서 근 찾는 것보다도 판별식 뒤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다 싶기도 한데 그럼 대입하는 것 자체가 풀이가 좀 간단하니까 대입하는 풀이 진행했고요. 해서 나온 결과들 필요 충분 조건에서 이제 근을 좀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답은 0하고 2 해서 이제 2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은 좀 주의를 기울여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뭐 마이너스 1 때문에 2를 대입하기 쉬운 부분들이니까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풀이를 좀 진행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은 뭐
피명제에 주어진 부분들 때문에 좀 까탈스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대우를 통해서 식을 좀 살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우리가 효율적인 풀이니까 좀 학습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대입해서 A가 근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 뭐 최고 차이의 문자에 미지수가 있으니까 좀 나눠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좀 수월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뭐 또 글 또 대입했을 때도 이렇게 또 근도 나오는데 중요한 부분들 0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답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쪽에 피명제분이 근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중근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근이 두 개가 되면 이런 거 좀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것도 좀 신경 써가지고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뭐 필요 충분 조건의 의미 같은 집합입니다는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낮추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원소가 한 개인 그러한 집합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만 실수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세위 조건 주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이 부분들은 그냥 A는 0 그리고 B는 0 되는 거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니까 가볍게 처리되는 것 같고요. 아이고 Q는 또 뭐죠? 이거 완전 제곱식 아닙니까? A-B의 제곱은 제로. 어이쿠 그러니까 뭐 A는 B 이렇게 같다 해서 또 Q도 또 가볍게 또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R은 또 뭔가요? 아이고 R 부분을 좀 처리해야 되겠군요. 절대값 돼 있으니까 뭐 제곱을 열심히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제곱 B제곱은 지워지는 거니까 2AB 마이너스 2A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AB는 0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거는 좀 뭐 A는 0 또는 B는 0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R 집합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Q는 P에 의한 필요 조건 그렇죠. 뭐 이게 좀 같아지는 곳에 이제 영영도 있는 거니까 필요 조건입니다라고 한 기억은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니은 부분 살펴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것은 뭐 좀 달리 살펴보면 되죠. P는 R이 의한 이렇게 처리해서 대우 형태를 좀 이용해서 다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니은 부분 풀 때는 P는 R이기 위한 이런 형태로 좀 살펴가면 되겠죠. 그때 뭐 P집합은 또 R집합은 속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충분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Q이고 R이다 라는 부분들은 어이쿠 이 부분과 이 부분 이제 동시에 좀 성립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수직선상에 나타내지만 A축 B축을 잡았을 때 B는 이꼴 A라는 얘기는 Y는 이꼴 X 이런 것처럼 이제 그거가는 이런 점들이고요. 다음에 A는 0 또는 B는 0이라서 축을 좀 얘기해 주는 거죠. X축, Y축처럼 X는 A축, B축 이렇게 되는 거니까 동시에 만점하는 부분들이 뭐 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P명제가 이제 0,0에 해당하는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정확한 집합의 이제 포함 관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역시 좀 살펴가게 되면 뭐 흔들림 없는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5번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100 이하의 잔수는 무난한데 K와 서로 소인 잔수다. 아이코, 요 부분들 뭐 집합 구하려면 조금은 신경 써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게 수고해달라라고 되어 있고요. 가 조건은 X가 이제 A에 포함되니까 그냥 100 이하의 자연수이면서 공집합이 아니다.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나가 좀 어렵군요. B63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97, 63 그러면 3하고 7이란 인수가 없는 그런 집합이죠. 없는 집합인데 교집합하고 공집합이 되어라. 아이고 그럼 이제 거꾸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x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죠? 요거의 여집합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3하고 7 인수를 가지고 있는 인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집합이다. 이렇게 좀 살펴가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생각에 또 반대 과정 형태로 아이고 3하고 7하고 인수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집합에 또 여집합 그런 형태 보니까 3하고 7 인수로 또 구성되어 있는 집합 이렇게 거꾸로 좀 살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다 부분 또 뭔가요? 합집합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X집합 B45 45 그러니까 B45 이 부분들이면은 59 45 그러니까 3하고 5 이렇게 인수가 돼 있죠. 요런 거가 없는 집합이죠. 그런 집합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없는 집합에. 왜냐면 이게 지금 서로 소인 그런 원수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3하고 2 인수가 없는 집합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x가 3, 7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3이라는 인수가 없는 즉 7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집합으로만 돼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좀 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어이쿠 요거에 3호가 없는 집합이죠. 아이쿠 정확하게 좀 메모해야 되겠네. 3호가 없는 집합 이런 인수가 없는 집합 요거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죠. 포함됨 이렇게 결론내서 그러니까 이제 3이라는 인수를 좀 지워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좀 찾으면 되겠죠. 7인 7, 2, 7이 14에다가 3 빼니까 21 빼고 4, 7, 28 그러면 어이고 5도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6도 3일 수 있고 그럼 7, 7, 49, 7, 8, 56 9, 10, 70이 되겠고 그러면 77 되겠고 됐습니까? 11, 12 안 되고 13 그럼 77 그다음에 84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91 그다음에 17 곱하기 3 이거 3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를 곱하기 99가 되는 건가요? 아이고 4, 7이 28 7 곱하기 이거 7 곱하기 13, 14, 4, 7이 28, 98이 되는 거죠. 98 이런 인수들이 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이쿠 원수 찾기도 힘드네요. 됐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7 곱하기 하고 1, 2, 3 안 돼. 4, 5.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것을 괜히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좀 찾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러니까 뭐 이것을 이루어진 집합을 좀 찾아야 되는 거니까 2의 8제곱 가면 되는데 공집합이 또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좀 하나를 또 빼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에서 계산해 가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2의 8제곱이면 256이었나요? 그럼 이제 255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서로 소집합인데 그거에 또 여집합 이런 형태가 되는 부분들이 해석을 좀 정확하게 좀 잘해야 될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어이구 꼼꼼하게 좀 신경 써가면서 집중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 주어져 있고요. 요거를 이제 평행 이동한 후 또 y 이퀄 x 대칭 이동해가지고 삼각형을 또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A 프라임 좌표가 8,12 이렇게 되는데 그럼 A 좌표가 이동된 거죠. 이게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5,0이 평행 이동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이퀄 x 대칭 이동해서 8,11 됐다는 얘기는 이거 중간에 이거 y 이퀄 x 대칭했으니까 11,8 이렇게 된 점이었겠죠. 그렇다면 이제 x축으로 얼마만큼 6만큼 y축으로 8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대칭 이동하는 이런 절차였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알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원 자체를 기본적인 곳에서 좀 구해가는 게 좋겠죠. 좌표 자체가 5하고 12 많이 알려져 있는 숫자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길이가 5가 되겠고 여기가 12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제 풀이할 때는 중간에 뭐 이렇게 중간에 뭐 직각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이렇게 처리해지면 이제 5-r 이렇게 처리해지면 이제 5-r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뭐 12-r에 12-r 해주는 거니까 둘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17-2r 이 부분들이 5, 12 빗변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피타고라스 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제 R 값이 얼마였다? 2였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중심 좌표가 2,2였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2,2라는 그럼 중심 좌표가 반지름도 또 2가 되겠습니다. 반지름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또 정리를 쭉 했으니까 C 값은 그러면 R 제곱이니까 4에서 결론이 난 거죠. 2,2가 평행 이동을 좀 하게 되면 6만큼에서 8, 10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대칭 이동해서 10,8 이렇게 가는 건데 나중에 뭐 AB 그대로 더할 거니까 뭐 이 부분들은 크게 없이 그냥 18입니다라고 구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합해서 그곳에 또 4를 또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22입니다라고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이 이제 삼각형이 주어진 좀 특징이 있으니까 이 특징을 좀 이용해서 중심 좌표를 좀 수월하게 좀 구해갈 수 있는 부분들 요게 있으니까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수월하게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해석하는 부분들 뭐 이걸 뭐 문자로 처리하지 말고 여기 좀 이거 좀 금방 8,11 됐다는 게 11,8이라는 걸 알고 얼마나 평행이동인지 금방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가지고 풀이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함께 합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중심이 0,이고 반지름이 3인 원, 4,3에 반지름이 3인 원이 있습니다. Y축에 평행한 선들을 두 개를 쭉 그어서 만나는 점들 P1, Q1 주어져 있고요. C2가 또 만나는 점 P2, Q2 아이고 그림 설명되어 있는 거죠. P1, P1, P2, Q1, Q2 이렇게 좀 주어져 있군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 주어진 부분들이 0,0, 3,3, 반지름 9 이렇게 만나는 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뭐 대칭 구조라는 사실을 좀 이용해서 처리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길이가 2입니다라고 각각 또 주어져 있는 부분들 대칭 구조가 좀 확실하죠. 이제 삼각형 OP와 Q한 넓이를 구하라라고 되는데요. 이 좌표들 이렇게 좀 연결시킨 부분들 좀 모양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게 되면요. 여기가 이제 P1, 여기가 P2, 그 다음에 이제 Q1, Q2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런 좌표를 좀 A, B, 이곳에 이제 뭐 C, D 이런 식으로 좀 놨을 때 이 부분들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여기가 그러면은 0, 0, 3,3이니까 2분의 3, 2분의 3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칭 구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뭐 좌표는 또 A, B 마이너스 이렇게 좌표도 넣을 수 있고요. 뭐 길이가 2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됐습니까? 이곳에서 좀 그럴싸하게 좀 관계식들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가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A, B라는 이런 점들, 이 점은 일단 원의 점이니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입니다. 관계식. 그 다음에 이제 C, D 이 부분들도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이렇게 되니까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9 이런 관계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중점 형태를 좀 이렇게 열심히 좀 구해 가야 되는 그런 모양이고 여기가 C, D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중점 형태를 좀 구하게 되게 되면 A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2분의 평균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요. 뭐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B하고 D를 좀 더하기 좀 어떻게 되죠? B-D 빼기 2에다가 3이니까 우리에서 이제 B 더하기 D 해주면 이건 이제 5입니다 라고 해서 관계식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효율적으로 좀 어떻게 좀 처리가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이렇게 80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뭐 A제곱 C제곱 그 다음에 이제 뭐 A제곱 D제곱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 B제곱 D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80입니다 써줄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잘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AD-BC의 제곱 처리해 주겠고 요게 AC 플러스 BD의 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ABCD 제곱 나오고 플러스 2ACBD 이렇게 좀 뭐 이게 좀 소거되어 가는 그런 형태니까요. 요게 이제 80 이렇게 해서 좀 식변형을 좀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좀 그럴싸해졌습니까? 그 다음 때 이제 이 주어진 부분에 A 더하기 C하고 B 더하기 D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곱을 하게 되면은 A제곱 그 다음 C제곱 전부 다 더하겠고요.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제곱해가지고 더하게 좀 이렇게 처리되고 2배의 A, C 그 다음에 BD 이렇게 나온 이 부분들이 제곱했으니까 16에다가 9에다가 25 9에다가 25 이렇게 처리해서 3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34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요 앞에 주어진 이 부분이니까 이 결과가 이제 18입니다. 라고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2배의 AC, BD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18을 좀 빼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가요? 6에다가 1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AC, BD 이 부분들이 8입니다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이곳에다가 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AD-BC의 제곱 이 부분들이 이게 지금 얼마냐면 64. 그러니까 뭐 그냥 이항시켜가지고 81에서 64를 좀 뺐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6에다가 7, 17 이렇게 처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AD-BC 이 부분들은 이제 루트 17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삼각형 OP1, Q1 이런 부분들이 2분의 1의 절대값 AD-BC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정답이 그래서 이제 이 주어진 부분들이 2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루트 17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많이 어렵죠? 이런 문제를 냅니까? 이거는 좀 반칙인데 그죠?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들 또 다른 접근법은요 이렇게 좀 제가 좌표를 좀 2개를 이렇게 놓고 좀 시작을 했는데 뭐 이렇게 놓지 않고 좌표 자체를 처음부터 그냥 하나만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좀 약간 좀 다른 산수를 해야 되는데 A, B를 이렇게 좌표를 놓게 되면 A, B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요. 이게 좀 이제 C라고 놓지 않고 뭐 중점 좌표가 돼야 되니까 이제 3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다음에 5 마이너스 D 이렇게 좀 좌표 놓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이게 이제 뭐 중점을 좀 좌표를 좀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평행이동 됐으니까 여기는 또 뭐 3-A에서 그 다음에 또 2 빼가지고 3-D 이런 형태로 또 좌표를 놔서 처리해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부분이 좀 만만치가 않죠. 역시 뭐 대입을 할 때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 처리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아니라 주어진 식 부분 또 대입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B-E는 또 다른 원 방정식에 대입해서
또 좌표를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뭐 PQ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역시 만만치 않은 연산이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조진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한 연산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 식별형을 통해서 약간 제가 곱셈 공식 형태의 틀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소개해 드렸으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학습해 가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삼각형 넓이 구해가는 이 부분들은 좀 설명 안 드렸는데 사실은 뭐 O, A, B, C, D에 0, 0 이렇게 좌표고 2분의 1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곱하기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들이 좀 진행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이렇게 쉽게 처리해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면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전개된 모양 상태에서 머릿속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떠올려 있는 거죠. AD-BC 이런 부분들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래서 그런 거 제곱, 그다음에 아닌 거 제곱 이렇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주어진 이 정보에서부터 또 얻어낼 수 있는 정보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 이제 잘 연결시켜서 풀이 연산해주면 가능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뭐 어쨌든 반칙과 같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철저하게 좀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다고 또 이 문제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다른 문제 풀이에 또 지장을 줘려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학습을 통해서 한번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18번 학습 잘 가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은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주어진 식의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입니다. 알맞은 식 또는 집합을 서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주어진 식 연산을 하역하는 거죠. 차집합 부분들은 뭐 교집합의 여집합, A 처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 이런 특징 요게 연산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가 부분들에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차집합 C 돼 있으니까 역시 또 C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가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을 봤을 때 이제 교집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괄호 부분들을 이제 결합법칙을 정해서 달리 처리해주면 되겠죠.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각각 여집합 돼 있으니까 드모르간 법칙을 또 적용해서 B 합 C 전체 여집합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연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반드시 좀 처리해야 될 내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으면 B 합 C 전체 여집합 이렇게 됐습니까? 드모르간 법칙, 뭐 이렇게 분배 법칙, 결합 법칙 이런 부분들 기본 성질들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0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좋은 거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위를 움직이는 점 P 두 점 주어져 있습니다. 점 P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넓이가 최대값 S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일단 원이 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좌표 자체는 좀 멀찌감치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좌표가 주어져 있는 거죠. 5, -7, 7, -5 그래서 뭐 좌표가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좌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넓이가 최대될 때는요. 당연히 이제 두 점 고정돼 있으면 A, B 이런 부분들을 뭐 당연히 이제 밑변으로 좀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가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되는 거니까 중심지라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높이를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형태를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AB 길이 자체를 구하게 되면 루트 2제곱 그 다음에 또 2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2루트에서 구해가면 되겠죠. 이건 이제 밑변으로 좀 써야 될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AB 직선 방정식을 좀 구해가게 되면 기울기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AB 직선을 좀 구하게 되면 일단은 기울기는 7-5 2분의 -5 마이너스에 -7이니까 2 이렇게 해서 아이고 기울기가 1이었군요. 그럼 이제 x-5 -7 이런 형태에서 구해가면 되겠죠. 그럼 y는 x-1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요. 그러면 x-y -11일 걸 제로 해서 0,0에서부터 거리를 좀 열심히 구하면 되죠. 루트 2분의 12에서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게 이제 6루트이 되는데 이거면 뭐 충분히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곳에다가 이제 뭐 반지름 길이가 이제 루트 2가 돼 있으니까 더 더하기해서 최대 높이를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넓이 s는 그러니까 2분의 1의 밑변 길이 2루트 2 높이가 7루트 2 들어가죠. 조심해서 처리해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14에서 넓이를 구해가면 되겠죠. 넓이점 잘 구했는데 아이고 좌표도 구해야 되는 거군요. 아이고 그러면 이 좌표는 뭐 직선하고 만나는 걸 좀 풀어가야 되겠죠. 길기가 1인지 역시나 직선에 지금 수직이니까 y는 걸 그 마이너스 x 부분들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원하고 좀 만나는 부분들 뭐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x제곱은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값이 뭐 대신 2, 4분면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좌표 A 부분들 A, B라고 해줬는데 A점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B점 좌표는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전부 다 제곱해서 더하기 해라. 그러면 1 더하기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를 제곱해야 되죠. 14 제곱하면 196입니까? 196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전체 결과는 198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상황 부분들 언제 최대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죠. 원 주어져 있고 원 밖에 주어져 있을 때 이미 두 점이 고정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 밑변 처리해가면서 아이디어를 내겠다. 중심지라는 선 부분에서 거기 갔을 때 넓이가 좀 최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의 아이디어죠.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B 길이, 밑변 길이 구할 거 중심에서부터 직선 방식 만들어서 중심에서부터 거리 구해서 그곳에다가 반지름 또 루트 2가 있죠. 반지름 루트 2를 좀 더하기 해서 높이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해가는 부분들. 그러면 넓이 최대 구해가는 부분들 신경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만나는 점도 뭐 이렇게 수직인 직선에서 만나는 거니까 또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20번 좋은 거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들 좀 몇 문항이 있었는데 학습을 통해서 그런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좋은 거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